1450년 조선 궁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문종.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였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복이었습니다. 3명의 세자빈이 차례로 그의 곁을 떠났고 그 과정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과연 문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이 왕세자는 평생 불운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오늘의 시간여행은 조선 초기 세종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1414년 8월 세종대왕에게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훗날의 문종입니다. 세종은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1421년 문종이 8살 되던 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였고 직접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문종은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며 훌륭한 세자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명석한 아버지와 총명한 아들. 조선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처럼 몸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곧 다가올 혼례 문제였습니다. 1428년 봄, 문종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을 맞이할 시간이 왔습니다. 세종은 신중하게 간택을 진행했고 김씨 집안의 딸이 세자빈으로 들어왔습니다. 훗날 휘빈으로 불리게 될 이 여인과 함께 문종의 긴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좋은 가문이 딸이었습니다. 예의범절도 바르고 용모도 단정했습니다. 세종은 마음에 들어했고 신하들도 모두 축하했습니다. 1428년 15살의 문종과 김씨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종은 학문에 매진했고 김씨는 세자빈으로서의 역할을 익혀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은 김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기록은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단순히 애정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종은 다른 궁녀들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자리는 화려해 보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문종은 다른 처소로 갔습니다. 세자빈 김씨에게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 질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143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씨는 급기야 금기를 깨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무당을 몰래 불러 압승이라는 주술을 행했습니다. 압승은 인형이나 물건에 저주를 담아 상대방의 마음이나 운명을 조종하려는 주술이었습니다. 김씨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여인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을 수 없는 궁궐에서 김씨의 행동은 곧 발각되었습니다. 주술 도구가 발견되었고 관련된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세종은 보고를 받고 세자빈이 주술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주술을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세자빈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신하들은 분노하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벌해야 하는 상황에 고민에 빠졌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1430년 가을, 결혼 2년 만에 결국 휘빈 김씨는 패출되었습니다.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문종은 17살의 나이에 첫 번째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문종 앞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종은 첫 번째 세자빈 선택이 실패로 끝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후계자를 낳아야 했고 왕실의 채통도 세워야 했기에 세자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432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종은 여러 집안의 딸들을 살펴봤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성품을 중시했습니다. 조용하고 온순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봉씨였습니다. 봉씨는 명문가 집안의 여식으로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1432년 가을, 문종의 나이 19에 봉씨와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봉씨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듯 보였고 문종도 이전보다는 세자 빈궁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33년 봄부터 순빈이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문이었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이 아니었고 궁궐 안으로 몰래 술을 들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혹은 가까운 궁녀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봉씨는 난폭해졌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질투도 심해져 문종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격분했습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은 순빈을 두려워했고 세자빈궁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종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문종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봉씨의 음주는 더 심해졌고 성격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1437년 여름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빈 봉씨가 궁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도 동성 간의 관계였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세종은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있었고 관련된 궁녀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신하들은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437년 가을 순빈 봉씨는 패출되었습니다. 5년간의 세자빈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그녀는 사가로 쫓겨났고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24살의 나이에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마저 패출된 후 문종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1438년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세자빈 간택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집안을 사사치 조사했습니다. 본인의 성품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성향까지 파악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지, 성격이 급한지, 질투가 심한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 끝에 한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권씨, 권전의 딸이었습니다. 권씨 집안은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깨끗한 가문이었습니다. 권씨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1441년 봄, 드디어 세 번째 세자빈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려한 의식이었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권씨는 조용하게 지냈으며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술 같은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자빈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문종도 이전과는 달리 세자빈궁을 자주 찾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1441년 가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씨가 임신한 것입니다. 궁궐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문종도 처음으로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씨는 조심스럽게 몸조리를 했고 궁궐 전체가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배치되었고 최상의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궁 밖에서 기다렸고 문종은 초조하게 세자빈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훗날 단종이 될 아기의 탄생에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화로운 순간이 금방 깨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권씨는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산후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달려와 온갖 약을 썼지만 권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권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6일 아들을 낳은 지 사흘째 되는 날 21살의 젊은 나이로 권씨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문종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권씨의 시신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권씨는 현덕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문종에게 유일하게 평화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단종은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각별히 아꼈고 문종도 아들을 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권씨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문종은 더 이상 세자빈을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번의 비극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문종은 홀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1441년부터 1450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종은 그동안 세자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점점 더 병들어가자 문종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과도한 업무와 학문 연구로 몸을 혹사한 결과였습니다.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등창과 소갈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를 대신해 신하들을 만나고 정책을 결정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종 자신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문종은 과도한 업무로 더욱 몸이 상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30을 넘기면서부터 문종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성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450년 5월 14일 문종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37살의 나이였습니다. 오랜 세자 생활 끝에 마침내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문종은 개혁을 꿈꾸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부터 문종은 병석에 자주 누웠습니다. 등창이 심해졌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1452년 봄, 문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신하들이 문병을 왔지만 문종은 제대로 대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4월 문종의 병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왕은 거의 침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같이 왕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문종은 단종을 불렀습니다. 11살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철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단종은 아버지의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문종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종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과연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주변의 권력자들이 아들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외척들이 세력을 키우지는 않을까? 특히 문종이 가장 걱정한 사람은 왕실의 어른인 숙부들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즉 문종의 동생들 중에서 특히 수양대군이 문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야심이 어디로 향할지 문종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중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 때부터 나라를 지켜온 충신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들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세자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월 문종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약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하들은 궁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침전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단종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간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즉위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문종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단종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문종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5대 왕 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39살의 나이였습니다. 재위 기간은 겨우 2년 3개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자 시절까지 합치면 거의 30년을 왕이 계승자로 살았지만 정작 왕으로서는 2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통곡했습니다.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병약했지만 성실했던 왕. 백성을 생각했던 왕.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11살의 단종이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주변에는 권력을 노리는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외척들도 세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신하들은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현능에 묻혔습니다. 먼저 간 아내 현덕왕후의 곁이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문종에게 유일하게 평화를 주었던 여인. 그 곁에서 문종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종의 삶은 끝났습니다. 3번의 세자빈 비극, 병약한 몸, 과도한 업무, 그리고 너무나 짧았던 왕위 기간. 문종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가 남기고 간 어린 아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단종. 그 아이의 운명은 아버지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 주변으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 단종을 포필했습니다.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왕실 내부에 더 큰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조카가 어리다는 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살해되었습니다. 문종이 그토록 믿었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었습니다. 단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종은 숙부의 칼날 앞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났습니다. 겨우 14살의 나이에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1457년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었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다 실패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문종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 권씨가 목숨을 걸고 낳았던 아들, 그 아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문종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려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어린 왕이 권력 다툼에 휘말릴 것이라는 걱정. 그것이 왕위 찬탈과 죽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종의 삶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세종이라는 거대한 빛 뒤에 드리운 그림자. 그 속에서 문종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3번의 세자빈 비극을 겪었고 건강하지 못해 왕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으며 너무 일찍 죽어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했던 왕,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으려 노력했던 왕. 하지만 운명이 허락하지 않았던 불운과 비극의 왕. 그러나 불행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 했던 한 사람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여정 시간여행 한국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